자, 2차 계수가 음수인 2차 당시. 요건 어떻게 돼? 요놈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x제곱, x제곱. 2차를 1차라고 본다 하면 3차항이 안 나오겠죠, 이제? 1차, 2차, 2차니까. 그럼 짝수항만 나온다. 보기차식의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 플러스 뭡니까? 6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25가 요러한 제곱이 되네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라는 소리가 되겠네. 바꿔지나요? 어떻게 바꾸면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수님이 지금 안 보여 잘. 요식이 잘 안 보인다고. 그 말은 요 놈을 어떻게든 완전제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면 이게 빨라질 것이고,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은 노가다를 띄어야 된다 이 소리야 지금. 그래서 요 시기에서 바로 완전제곱식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그걸 판단하는 중이야. 됐니? 바로 보입니까? 가능할까? 억지로 만들어 보면 이건 가능하겠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뭘 생각했어? 판별식을 생각해 봐도 되겠나요? 맞습니까? 판별식 적어 볼게요. A D제곱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얘가 12 마이너스 12 요놈이 24 얘가 지금 36 얘가 100 마이너스 64 얼마입니까? 12 16 4인가요? 16 4 그럼 A제곱 플러스 16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A는 지금 뿔마 2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2일 때 식 적고 마이너스 2일 때 식 적고 예? 아 양해상수 나왔네요. 양해상수니까 A는 2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얘를 식 전개하면은 2 집어넣으면 x 4제곱 플러스 4 2x제곱 4 플러스 1 이래 되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근데 2차원 계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양수만 생각하는데 음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다음에 문자를 적을 때 우리가 양수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있다. 요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4번 XYG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다. XY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X가 1 또는 Y가 1 또는 G가 1이다. 이 말이겠죠. X가 1이거나 Y가 1이거나 G가 1이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x-1, y-1, g-1은 0이다. 이 식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네.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잖아요. 방정식이 우리는 저 방정식을 쓸 때 x는 1 또는 y는 1 또는 g는 1이라고 말을 하잖아. 이게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식을 볼 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것보다는 뭐가 더 편하겠어? 1-x가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문장을 먼저 적는 습관이지만 이 식을 적을 때는 뭘 먼저 적어? 1을 먼저 적으면 1-x, 1-y 요 식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나는 요걸 알아냈고 이거랑 두 개를 세 개네요. 이거랑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네. 얘는 나왔고 얘는 얘가 0이니까 요거의 값을 구하라겠는데 요것이 얼마야? 8분의 3 그러면 아직 안 나오네? 어떻게 하죠? 얘가 8분의 3 지금 얘랑 얘가 같아. 연산을 해봐야 되나? 식이 하나 부족하네요. 식이 하나 부족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 어떤 식을 알고 있어? 요 식을 알고 있네. 요 식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식이고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놈은 해결됐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식이야. 그럼 요 놈을 뭐 t라고 놓으면 위의 식에서 지금 xy, yg, gx가 t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5이고 아래식에서 얘를 누굴 t려놨어? 요놈을 t려놨나요? 요놈을 t려놨나요? 요 식이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가 2배 xy, yg, gx가 되네요. 그러네.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t값이 나올 것이고 t값이 나오면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까다롭네 중간에 넘어가다가. 알겠어요? 자, 현재 곱셈 공식 변형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더 풀어라는 소리니까 이 식이 필요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연결할 수 있겠죠? 다음 34번까지 했고요. 50번 자,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일단은 요거 공부를 좀 하라는 소리야. 원이 정에 가장 가까운 도형이야. 완벽한 도형 원. 당연히 원에는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은 그 정하고 관련된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이런 도형들이 원하고 짬뽕이 돼서 문제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정과 정을 연결시키는 도형은 무게중심이 일치를 시킬 거니고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 점하고 관계성을 도형에서 찾아줘야 된다. 이게 공부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공부는 이 도형에 대한 공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중요한 선을 긋다 보면 우리는 문제 풀이가 쉬워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요 점을 지나는 선 원은 반지름 A에서 요놈의 수선을 그을 정삼각형의 수선 그러면 요놈이 30도가 돼서 2대 1대 루트 3 2, 1 루트 3 요놈이 2 루트 3 그래서 정삼각형과 원가의 길이의 비 1대 루트 3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아.
여가 1대 루트 3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가 지금 x니까 요놈이 뭐가 돼? 2x가 되겠고 여가 2x가 되겠고 여가 그러면 루트 3분의 2x가 되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눴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뭐가 돼?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2 루트 x 2대 1이니까 요놈이 루트 3분의 1x 요게 뭐야 그러면 루트 3x 맞나요? 여가 x니까 여가 루트 3x 그러겠지? 그리고 3대 1대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여가 6분의 1 이 길이가 6분의 1 루트 3x 이 길이 그럼 요 길이가 얼마고? 2 플러스 2분의 x 그럼 요 길이가 얼마고? 루트 3분의 2x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니? 2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은 6분의 1 계산해 버립시다. 6의 제곱 36, 3, 12분의 1x 제곱 플러스 가 아니고 지금 식이 파란색으로 적고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적었어. 쓸데없이. 요거 더하기 얘는 반지름 3분의 4x 제곱 됐지? 이 식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2분의 x하고 x분의 2의 꼴이 등장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2분의 x, x분의 2가 나왔다는 소리는 2분의 플러스 x분의 2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놈을 곱하게 돼 x를 곱하면 x제곱 2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의 형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x 개수는 뭡니까 지금?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빼기 3분의 4. 오, 안 나오겠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그러겠지?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3분의 4에서 4분의 1 빼고 12분의 1을 뺄 거야. 그러면 12분의 16, 3, 1. 얼마야? 1인가요? 1, 1, 4. 맞게 나왔죠? 1하고 4가 나온다고. 그러면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문제에서 이 도형에 대한 공부는 이게 원하고 정삼각형에 대한 공부야. 이해되니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중심에서 연결을 하고 수선을 긋고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고 정삼각형 무게중심 길이비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보통 풀이라고 해.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원에서 원하고 선분이 나오면 원하고 직선이 나오면 원에서 직선이 나오면 원과 비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한다고? 원과 비례라는 단어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에서 내부의 한 점이든 외부의 한 점이든 이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이거야.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이 점에서 원과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할 거야. 그러면 그 길이, 이 길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길이 두 개를 곱하는 것과 같다. 닮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뭘 통해서 나온다고? 닮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뭐가 나오면 원하고 원과 관계된 선, 보통은 할선입니다. 원을 자르는 선이야. 원에서 원을 자르는 선이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거야.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안 알려줄 수도 있어. 하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점을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습니다. 뭘 지나는 선을 그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다 보면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야. 원에서 가장 쉬운 선, 중심과 연결한 선입니다. 두 번째 쉬운 선, 접선이야. 첫 번째 쉬운 선 뭐? 중심을 지나는 선. 이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보조선이 될 거야.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긋자 하면 접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할 겁니다. 알겠나요? 원이 외부에 있어.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할선은 두 개가 나올 것이고 할선을 긋다 보면 접선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접선.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점 거리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같고 이거의 제곱과 같다는 게 원과 비례에 대한 내용이야.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 수선이 두 번째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그림에서도 이러한 먼 선이 있어. 할선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러한 할선도 볼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럼 요게 x고 요게 x지. 얘가 2가 되겠네. 대칭적이니까 정이니까. 그러면 x제곱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요. 얘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네. 위식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알려준 것은 뭐냐면 원하고 정삼각형의 관계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알려준 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실제 이 문제의 풀이는 이 x라는 이 길이를 가지고 식을 하나 뽑아내라는 목적이라는 거지. 이 x라는 길이를 가지고 식을 하나 뽑아내는 목적이니까 이렇게 보면 쉽게 뽑아내릴 수는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했고요. 56번식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56번식 기억난가요? x 더하기 y, y 더하기 g, g 더하기 x 외우라겠지? 몇 번이어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16번인가? 거기 식이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라고 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라고요. 얘랑 같은 식. 얘랑 같은 식은 요놈을 넘기면 x-y g가 0과 똑같으니까 기억식하고 니은식은 완벽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니까 기억이 맞으면 니은도 당연히 맞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말은 이거 자리 대신에 3-g를 넣었다 이 말이 되겠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59번 방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거네요. 자, 59번하고 60번은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59번하고 60번 연결고리 좀 있어요. 됐어요? 자, 이거의 나누기식에 대한 내용은 방법론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만 하고 뒤에 복소수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방법 또 설명을 할 거야. 됐어요? 보통의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식을 적으면 플러스 나머지 RX 현재 몇 차로 나눴습니까? 4차로 나눴어. 지금 4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차야? 3차 이하가 돼서 식은 3차식이 되겠지. 꼭 개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문자가 몇 개냐면 3차식 문자가 4개가 나오겠지. 식이 4개나 필요한 거야. 실은 이런 문제들은 근데 좀 이 문제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면 돼. 최근에 어떤 형태들이 좀 등장하고 있냐면 좀 노가대성 문제가 등장해. RX를 3차 AX 제곱 플러스 BX를 써가지고 일일이 ABC들을 구하는 조건 좀 더 주겠지. 직접 구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은 좀 쉬워가지고 이제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꽤 등장하니까 참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참고 노가대를 내가 띄어댄다 생각하면 참고 해야 돼.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바이고 만약에 이 제곱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곱이 없다고 생각하면 2차로 나누었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 1차가 되겠네.
1차니까 문자가 몇 개만 알아내는데 2개만 알아내면 되겠죠. 2개만 알아내면 되잖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보통 뭘 집어넣지?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잖아. 우리가 얘가 x-2이면 2를 집어넣어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내고 또 뭐 집어넣어서 시간 하나 만들어냈잖아. 이 논리야.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수는 실수 중에는 없다 이거지. 대신 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방법론은 뒤에 가다 보면 이 문제 풀이가 있어. 풀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나오는 거야. 요 놈이 허수가 되는 놈은 오메가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다 뭘 곱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특징이 갖고 있고 이 식에다 나는 뭘 집어넣겠다? 오메가를 집어넣겠다 이 말이에요.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좌변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세제곱이 1이니까 뭐만 남아? 4만 남고 얘는 0이 됐고 R 오메가가 되겠죠. R 오메가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R 오메가는 R이 몇 차식이었어? 현재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R이 몇 차식이야? 3차식이 된다고요. 요렇게 되겠지. 근데 R 오메가가 지금 4라고 해서 여기다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여기 또 오메가를 요 놈이 4가 되는 놈을 찾겠다 이런 소리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문자가 많다 보니까 오메가 세제곱 제곱 오메가를 하다 보면 연산이 돼버린 경우가 분명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풀이는 아니야. 이 문제 풀이는 아니야. 알겠나요? 왜냐하면 얘를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요 놈이 제곱이 없었다 보면 말 그대로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오메가는 허수잖아. 얘는 실수고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B가 4가 돼야지 상등이 형성이 된다. 같은 값이 떨어지겠죠. 이런 절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나올 거라고. 알겠나요? 이 뒤에 가면 이 방법을 쓸 거야. 지금은 이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냐면 논리가 나는 이 9차를 4차로 나누고 싶어. 9차를 4차로 나누고 싶어 해. 근데 얘로 나눌 수가 없어. 9차를 지금 이거 제곱으로 못 나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얘를 차수를 좀 더 키워 나갈 거라고. 내가 실제 나누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이야. 얘를 실제로 5로 나누고 싶어. 그럼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우리는 알아. 인지를 알아. 근데 나는 요놈을 바로 못 나누니까 10으로 나누겠다 이거야. (10으로) 나누면 훨씬 나누기가 편하더라 이거지. 실제로 5로 나눠야 되는데 나는 이 5를 보다 사이즈를 더 키워서 나눴다 이 말이야. 나누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가 쉽게 나올 거라고. 대신 10으로 나눈 겁니다. 10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다시 이제 5로 나눈 식을 적을 거야. 나머지가 2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키워가지고 가깝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실제 요놈으로 나눌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되니? 그럼 x 마이너스를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x 6제곱 마이너스 2배 x 세제곱 플러스 1 요 식이네요. 그럼 실제 요 놈으로 나누기에는 그래도 좀 쉽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도 좀 쉽다. 됐습니까? 그럼 x 9제곱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2x 6제곱이 나와야 되고 x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요걸로 나누는 중이야. 그럼 요렇게 있으면 요놈이 나누어 떨어지겠죠. 일단 나누어 떨어진 거 하나 만들어냈고 얘를 쓰다 보니까 3x 6제곱 등장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2x 세제곱 플러스 1 적고 또 추가사
지금 이해되니? x 9제곱 나는 이 식을 요 놈으로 나눠 떨어지게 지금 인수를 계속 찾는 중이야. x 9제곱 해결했고 x 6제곱이 지금 필요한 게 6x 6제곱인데 여기가 x 6제곱이니 3x 6제곱 해결하려고 쓴 거야. 다시 요 놈을 나눠 떨어지게끔 쓴 거고 x 세제곱이 지금 얼마 남았어?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있고 x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답 하나만 이것만 작성해 주면 돼. 요것만 한번 그래도 한번 써주자 이거지. 3차 이하만 떨어지면 되니까 요렇게 한 번만 표현해 주자 이 말이야. 됐지? 우리는 알고 썼지만 실제 단답할 때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답이라는 건 알잖아. 소수령에서는 요거 한 번만 표현해 주자 이거지. 그럼 이해됩니까? 얘를 사이즈를 더 키워가지고 얘를 나눌 수 있게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실제로 얘가 이런 느낌이지.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이걸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야.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이야. 그럼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이론적 배경은 알겠니? 그러지? 직접 못 나누니까 내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나누어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식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니? 알겠어?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 문제 조금 다르네. fx 100은 x 100제곱에 99제곱 플러스 x 100제곱에 98제곱 요렇게 된 식이네요. 얘를 누구로 나눌 거야? fx로 나눌 거야. fx로 나눌 거야. 근데 fx가 지금 요 식이라고. 얘는 지금 주어진 fx 100은 100제곱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온 거지. 말도 안 되는 식을 나눠라 이거지. 직접 나누기는 정말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나눌 수 있게끔 내용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 사이즈 키우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가? 여기다가 x-1을 곱하게 되면 x 100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놈을 fx 100제곱을 fx로 못 나누기 힘드니까 나는 뭘 나눌 거야? fx x 마이너스 1을 곱한 x 100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 이 말이야. 그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되니? 그럼 얘를 x 100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말이 되나? 요 정도의 느낌이겠네. 자, x 100제곱은 x 10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 100제곱 마이너스 1은 fx qx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네요. 다시 말해서 x 100제곱을 fx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다 이 말이 되겠네. 됐나요? 그렇게 되면 요 말을 그대로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요 놈이 fx qx 플러스 1의 99제곱 98제곱 1 이 말이 되겠죠? 되겠네? 그럼 요 식은 얘가 한 마리 다 있다는 말은 fx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fx q 1번 x 플러스 100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 식 이해돼? 요 놈을 99제곱을 전개를 하면 fx가 다 들어있고 1만 안 들어있는 거야 fx가. 요 식을 fx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이 말이에요. 요건 인정되죠? 그러니까 요 놈이 총 100개니까 100만 남았다 이 말이 되겠지? 식 표현만 한번 해준 거고 알겠죠? 다음 교육과정 바뀌면서 책 바뀌면서 61번이 난 사라졌으면 했는데 안 사라졌네. 자, 이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내려 가는 거야.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내려 가는 길이라고. 그럼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문제가 다른 형태의 식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해되니? 왜? 방법은 많아. 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많아. 변형하는 방법은 많단 말이지. 근데 그게 다 요걸로 갈 수 있냐? 요건 다른 문제잖아.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주어진 식만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하고 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두 개를 곱해 보는 겁니다. 자, 곱하기를 하란 소리가 아니라 얘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식에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더라 이거지. AC인가? 관계 없겠지? AC, BD 제곱 플러스 뭐였나요? AC, BD, AD 마이너스 BC 뭐 이러한 식이 있더라 이거야. 되니? 얘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야. 해볼 수 있다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을 봤을 때 얘가 1이야. 둘 다 1이야. 둘 다 1이란 말은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랑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물론 여기에서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식으로 변형시켜 볼 수도 있다 이거지. 선생님은 요거 무시하고 지금 요 식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른쪽 AC 더하기 BD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야? 지금 요것이 나와가지고 좀 요 느낌이 좀 있었던 거야. 알겠니? 요 식에서 해볼 수 있는 작업은 오른쪽이 0이야. 땡큐야. 0이야. 0이 아니면 못합니다. 0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넘겨가지고 뭐 해볼 수도 있냐면 제곱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나오네.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물론 이거를 그냥 대놓고 바로 제곱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너희들이 바로 요걸 적고 문제를 풀란 소리가 아니야. 그렇지? 이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필요할 것 같은 놈만 적은 거야.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식을 생각을 하는 거고.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하고 D제곱과 같냐는 질문이 나왔어. 갑자기 A하고 D하고 같니? A하고 D가 같냐고. A제곱하고 D제곱이 같냐고. A제곱하고 D제곱 같으면 B제곱, C제곱 당연히 같겠지. 그러겠지. 근데 현재 문제식에서 지금 A제곱과 D제곱이 같다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한 내용이 없어요. 생각보다 까다롭던 소리야. 그러지? 그나마 쓸모가 있는 내용은 지금 요 내용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하고 지금 요 내용. 제곱 형태가 지금 다이렉트 보는 것이 요 두 가지야. 요거랑 요거에. 그러지? 근데 요 놈이 지금 A랑 D랑 같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식은 아니잖아. 하나가 나오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식은 현재 요것밖에 없어. 그래서 AC제곱하고 BD제곱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에 1이 나온 게 중요한 또 힌트가 된 겁니다. 1이라는 것이 또 힌트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1이라는 수가 수의 단위입니다. 1이라는 수는 수의 단위야. 단위라는 말은
곱했을 때 그 1은 안 보일 거라고. 수의 단위라는 것이 수의 단위가 1이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1하고 마이너스 1은 수의 단위적 생각이고 이따가 식을 곱했을 때 1이라는 수는 사라지고 됐습니까? 새로운 문자가 등장을 시킬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 C를 곱한다 이거지. 그래서 AC 제곱을 만들었지. 그럼 또 하나는 BD 제곱도 만들면 되겠지. 그러지? 그럼 오른쪽 식에서 뭘 곱해? B를 곱해갖고 B제곱, C제곱은 이렇게 되네. 이 두 개의 식을 봤더니 AC하고 BD가 있어요. 두 개 같으니까 빼면 얘가 사라졌을 거고 얘도 똑같네 사라졌네요. 그래서 B제곱하고 C제곱이 같다는 게 나왔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고 요식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B랑 C랑 같으니까 AD랑 같다. 같으니까 니은도 바로 해결됐네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디귿만 해결하면 되겠네. 디귿 디귿은 요식인데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이제 힌트야.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2ABCD 오케이. 그럼 요식 필요하겠네. 요식에서 뭐가 나왔어? 위에서 AD C 대신에 B를 넣고 D 대신에 요식에다가 지금 C 대신에 B를 넣고 B 대신에 C를 넣고 오케이. 그래야 A, B, C, D가 나오지. 그럼 요식에서 그대로 A, B 더하기 C, D의 제곱식이 나와서 0이 됐으니까 0이 되는 거죠. 흐름상 이해됩니까? 이 문제의 쓰임새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쌤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이것이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쓸모가 있다 이거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 놓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해야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주된 흐름이 대부분 기억 알고 니은 알고 위에 걸 이용해서 디귿을 풀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룰입니다. 알겠나요? 기억, 니은, 디귿이 차근차근 다 이용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뭔지 알겠지? 문제 속에서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기억 별도, 니은 별도, 디귿 별도인 것도 있기는. 알겠습니까? 보통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예전에 나와가지고 기억, 니은 흐름이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자, 두 번째 단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 건데 자, 항등식 너희들 개념들은 다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항등식을 지금 용어 정리만 좀 해주겠습니다. 표현 자, 미정계수 수학에서 법이 뭐지? 수학에서 왜 법이 나와? 뭐야? 윤영아 하품했냐? 수학에서 법은 방법입니다. 수학에서 법은 뭐라고? 방법이야. 미정계수법이란 말은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방법 이런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방법. 자, 미정이란 말은 아직 몰라. 그렇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다음에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조금 오래된 이름이야. 오래된 이름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고 쌤은 뭐라 말할 거냐면 비교법, 대입법이라 말을 할 거야. 비교하고 대입하고 비교를 하려면 어째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형태가 똑같아져야 비교가 되겠지. 비교 방법이 양쪽이 똑같아야 비교가 되겠지. 그러겠지. 폼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가 똑같아야 돼? 폼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이유가 계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계수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 문자 앞에 붙여진 수야. 알겠어요? 하지만 폼을 일치로 시켰을 때도 그것도 계수라고 그냥 부르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수 비교법은 어쩐다고? 폼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폼이 똑같지 않거나 폼을 똑같게 만드는 게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대입법을 쓸 거야. 수치란 것은 수의 값이란 소리야. 수를 집어넣을 거야.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 기본적인 뜻이 어떤 문자를 넣든 어떤 값을 넣든 문자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가 항등식이거든. 됐니? 그지? 그래서 우리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의 우선권은 사실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계수 비교법을 먼저 씁니다. 왜? 바로 보여.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보여.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 이상 비교가 안 될 때 대입을 할 거야. 알겠나요? 물론 대입하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비교법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계수를 비교하려면 폼을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치? 비교를 하려면 어쩐다고? 폼을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폼을 똑같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를 하겠지. 폼을 똑같게 만드는 방법을 비교하겠지. 됐니? 그래서 그 폼을 써줄 거야. 폼이라 말고 꼴이라 할까요? 꼴. 자, 다항식의 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선생님 계속 이 연습을 시킬 거야. 됐어요? 자, 다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차식으로 표현할게요. 2차식. 자, 2차식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폼입니다. x제곱 bx 플러스 c. 2차식? 너희들이 그냥 아는 꼴이야. 알겠어요? 문제 풀다 보면 요식 생각보다 많이 안 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 자, 여기서 ABC는 다른 값이야. 위에 있는 ABC와 밑에 있는 ABC는 다른 값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거야. 당연히 이렇게 정리한다는 말은 문제 속에서 x-알파라는 인수가 많이 등장시켰지. x-알파라는 인수가 등장시키면 다 이렇게 쓸 거야, 2차식을. 됐나요? 얘는 인수가 두 개인 거야. 지금 2차식으로 예시를 든 거야. 3차가 되면 더 늘어나겠지. 우리는 지금 보통 대부분 문제가 3차에서 4차가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고. 됐습니까? 나머지 종류로 따질 때는 우리는 이 정도의 느낌은 나올 거야. 3차로 나눈 거, 4차로 나누면 좀 더 어렵겠고.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식을 다 이렇게 적을 거라고. 이해되니? 됐어요? 이게 너희들이 연습이 되면 문제가 조금씩 쉽게 보여질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평상시에 식을 적을 때 맨날 그렇게 적을 거거든, 우리가. 자, 그냥 이거 봐, 그냥. fx는 x-1의 제곱 q1x 플러스 3x 플러스 2야.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어. q2번 x. 나머지가 3이야. 질문은 뭘로 나눴냐면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어. 목수는 q3x. 잘 보세요.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라고? 얘를 적을 때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적을 거야. 됐니? 얘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니까 이 2차식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 x-1의 제곱을 이용해서 적을 거야. a x-1의 제곱. 됐니? 플러스 나머지 1차. 나머지 1차에 근데 나머지 1차가 여기에 있네요. 됐니? 지금 질문을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적은 거고, 그럼 우리는 A만 알아내면 되는 거고, 이 A는 두 번째 식에서 마무리할 거다. 됐나요? 얘가 보면은 fx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아요. fx를 x 플러스 3의 1의 세제곱으로 나눠야겠습니다. 그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3차네. 3차야. 그럼 얘를 이거의 제곱으로. 자, 첫 번째 조건은 있어. 보통 이런 조건 하나는 쓸모가 아직은 없어. 이 조건 하나는 쓸모가 나중에 있어. 먼저 넣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조건이 두 개는 안 그래. 두 개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하나는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 조건을 먼저 쓰는 겁니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어요. 3차니까 나 몫이 몇 차겠어? 1차겠지. 몫이 1차겠지. 그럼 어떻게 적어? 1차를 어떻게 적어? 1차를 이렇게 적으라고 지금. 문제가 지금 x 플러스 1만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얘를 그러면 이렇게 적으라고. 되니? 그럼 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 세제곱이 바로 등장해서 나머지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요게 나머지야. 그러겠지? 조건 두 개가 필요하겠네. 가조건 하나 있고 저기 조건 하나 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문제가 식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해지기도 한다 이거지. 그러지? 이게 노가다했으면 문제가 없다가 아니야. 웬만하면 그걸 피해서 우리는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게 방법이 있다면 피해서 가자 이거지. 덜 힘들게 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려면 식을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야 됩니다. 식을 쓰는 방법이 좀 유연해야 돼. 그래서 식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쌤 저는 문제 풀다가 하나씩 선생님들 쌤 표현해 줄게요. 자, 과제는 다음 시간에 당연히 일단은 시험 보겠죠.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좀 쉬우니까 외부 문항 출제하겠습니다. 63번까지 있네요. 조금 얘기거리가 되려면 오늘은 복수밖에 많이 없을 거라 보니까 40번까지 갈게요. 3월 5일. 자, 오늘 노트를 지금 제출 안 했고 다음 시험도 노트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